택배요? 무슨 택배예요? 나한테 누가 보낼 사람 없는데요. 서명만 해주세요. 군부대에서 왔습니다. 장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아들의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정우야, 이게 뭐니? 너 왜 이걸 엄마한테 보내? 그렇게 장미숙의 삶은 그날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상자가 도착한 날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날 이후 한 엄마는 다시 세상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들을 통해 세상을 다시 걷게 된 한 엄마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그 모든 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현충원에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은 장미숙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국군이 장대가 도열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은 박정우 상병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토록 지켜주고 싶던 아들이 결국 관 속에 누워 돌아온 날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교육사령부 일정 때문에 부대에서도 저만 왔습니다. 장례식장 한켠 정우의 동기였던 김상병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죄책감과 무력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훈련 중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국방부도 사단도 심지어 중대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관은 비닐 포장된 채 조용히 도착했고 헌화하러 온 이는 가족과 몇몇 지인뿐이었습니다. 부조차 없었습니다. 부대는 정우가 순직이 아닌 사고사였다는 이유로 공식 조문도 훈장도 명예장도 거부했습니다. 정우의 유품은 나무 상자에 담겨 개인 소지품이라며 나중에 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장미숙은 관을 쳐다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렇게 가면 엄마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니? 정우는 장미숙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우가 중학생일 때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장미숙은 모든 삶을 정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알바 2개를 병행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고 정우가 입대하던 날에는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우는 훈련소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첫 휴가 때도 군화를 벗지 않고 집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군인은 늘 준비돼 있어야죠. 그 말에 장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깨를 다독이며 고기를 더 구워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들이 훈련 도중 낙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설명을 장미숙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멍 하나 없이 말끔한 정우의 얼굴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먼저 일어났고 막사도 혼자 청소했어요. 김상병은 눈시울을 붉히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말에 장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자꾸 피어올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장미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우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반쯤 읽다 만 책, 그리고 하얀 메모지에 정우가 남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대하면 꼭 엄마랑 제주도 가자. 검은 돌 해변 아침 산책. 소라 껍데기 줍기. 고등학교 때 약속 기억나지? 장미숙은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낯선 등기 우편을 든 우체국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장미숙님 되시죠? 사흘 전 접수된 군 발송 등기입니다. 그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로 감싼 상자, 그리고 위에 적힌 한 문장. 박정우 상병 어머님께
꼭 열어보셔야 할 진실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장미숙의 등골을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받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상자를 품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들의 유품? 아니면 편지? 혹시 죽음을 부른 진짜 이유? 정우야, 이건 뭐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장미숙은 결국 상자를 열지 못한 채 정우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엄마가 꼭 밝혀낼게.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포기 안 해. 서울 하늘은 아직 흐렸고 장미숙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장미숙은 상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조여왔습니다. 정우야, 내가 엄마한테 뭘 남긴 거니? 상자 위에 적힌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정우 상병 어머님께 꼭 열어보셔야 할 진실입니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그녀는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번줄 하나와 USB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번줄은 땀과 흙이 말라붙은 채였고 체인은 끊어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듯한 거칠고 찢긴 철선 끝. 그 모습에 장미숙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안의 영상은 진실입니다. 정우가 왜 죽었는지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장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고 조심스레 아들의 방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쓰던 낡은 노트북을 켜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재생되었고 어두운 막사한 흐릿한 카메라 속에 정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혹시 이 영상이 엄마한테 도착하면 정우는 말끝을 흐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땐 뭔가 일이 잘못된 걸 거예요. 장미숙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화면 속 정우는 군복을 입은 채 앉아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외박 나갔다가 어떤 여성이 조폭들한테 끌려가는 걸 봤어요.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군인이니까요. 근데 그중 한 놈이 김진영이었어요. 우릴 괴롭히던 상병 부대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영상은 끊기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누군가가 찍은 듯한 불법 촬영 영상. 좁은 골목에서 정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3명의 남자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군번줄을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야, 이게 군인이냐? 겁쟁이 새끼. 이딴 게 나라냐?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막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군복 윗부분이 찢기고 군번줄이 발로 짓밟혔습니다. 모욕, 폭력, 조롱 그리고 침묵. 정우는 그저 참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군번줄을 움켜쥔 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다시 막사 안정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상 저 혼자 갖고 있진 않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엄마께 꼭 전해줄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장미숙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토록 당차고 당당했던 정우가 저렇게 작고 약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노트북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장미숙은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정우를 죽인 건 낙상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는 누군가의 악이야. 그녀는 손에 군번줄을 꼭 쥐었습니다. 정우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새겨진 쇠줄은 뜨겁게 달궈진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군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위협에도 정의를 지켰고 누군가의 폭력에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메모와 함께 USB 군번줄을 손수건에 곱게 싸고 그 길로 국가보훈처 민원실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정우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군인의 명예. 그 시작을 이제 어머니가 이어가려 했습니다. 장미숙은 이른 새벽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우의 영정 앞에서 엄마 다녀올게라고 작게 인사한 뒤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군번줄, USB, 그리고 손글씨로 남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발걸음은 국방부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봄날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만이 보였습니다. 민원 접수 창구에 선 장미숙은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순직이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그냥 묻지 말고 제 아들 이름 좀 지켜주세요. 담당자는 USB를 받아들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며칠 뒤 전화로 돌아온 말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 확인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입니다. 그 말에 장미숙은 손에서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이상이 없다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영상이 있는데? 그녀는 그 길로 곧장 국회를 향했습니다. 여기저기 의원실을 돌아다녔고 대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국방위원회 소속 박정우 의원실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박 의원이 장미숙을 직접 불렀습니다. 영상 확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책임 문제입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청문회가 열리던 날 장미숙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정우의 군번줄이 꼭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단단히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군복무 중 시민을 보호하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그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덮었습니다. 정우는 죽어서도 군인으로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장례는 술렁였고 일부 군 관계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묻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미숙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명예입니다. 정의를 지킨 사람의 이름이 거짓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은 전국 생중계로 방송되었고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박정우 상병, 의로운 죽음 엄마의 증언에 전국이 울었다. 군번줄의 진실, 모자의 싸움이 밝혀냈다.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름을 올렸고 박정우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만에 서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정우 상병은 시민보호 중 조직폭력배에 의해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으며 이는 군인의 숭고한 희생으로 판단됩니다. 순직 처리와 함께 1계급 특진을 부여하며 공로훈장 수여를 결정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깊이 숙였고 브리핑룸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정우 의원, 군 참모총장, 정우의 전우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장미숙은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엄마가 너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넌 엄마의 자랑이자 나라의 진짜 군인이었어.
그녀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소주를 따르고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묘비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숙은 아직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했던 간부들, 영상 유포를 막으려던 부대 상관들, 무책임했던 기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그녀는 두 번째 싸움의 서류를 챙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지켜야지. 엄마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갈게. 그날 이후 그녀는 유족단체의 활동가가 되었고 군 인권보호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췄지만 그 눈물은 수많은 군인의 이름을 지켜내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윤기창 중장은 작전 상황판 앞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박정우 상병의 군번줄 복사본과 USB 속 영상에서 추출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조상필과 그 일당이 정우를 조롱하며 군복을 찢고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정도야? 겁쟁이들. 조상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윤기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군 전체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중장의 손이 떨렸고 인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작전명 천둥. 오늘 밤 비공식 수색을 개시한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윤기창은 조심스럽게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휘부는 다소 놀란 눈치였지만 그의 단호한 지시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에는 특수수색대, 헌병기동단 일부 요원, 그리고 군 정보사 인력까지 비밀리에 투입되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박정우 상병의 죽음을 초래한 폭력 조직의 정체 확인 및 증거 확보. 그날 밤 작전 요원들은 민간 복장을 하고 도심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상필 일당이 자주 출몰하던 지역, 인천 항구 근처 뒷골목, 유흥업소 주변 불법 도박장. 그곳에 작전명 천둥에 숨은 병사들이 잠입했습니다. 잠복 중인 군사요원 중 하나는 조상필의 부하 중 한 명이 밤늦게 차량에 올라타 창고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대상, 인천 해안가 방향으로 이동 중. 후속 차량 확보 요청. 한편 윤기창은 군 정보사 자료실에서 조상필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탈영병 출신의 과거 군부대 보급비리 연루 혐의로 내사받다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간 인물이었죠. 이자는 단순 범죄자가 아닙니다. 군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윤기창은 중대급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 복수가 아닙니다. 군의 명예와 우리가 지키려 했던 원칙의 회복입니다. 작전 3일째 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상필이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오가는 장면이 특수 촬영 드론과 요원들의 잠복 촬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우를 폭행하던 장소 근처 창고에서 피 묻은 군복, 태극기, 군번줄 일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윤기창은 군 검찰과 국회에 직접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군인 박정우 상병은 시민을 돕다 희생당했고 그를 죽인 자들은 대한민국을 조롱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군 비공식 수색 작전 통해 폭력 조직 실체 파악. 중장 윤기창 군명예 회복 위한 단독 행동 논란 속 감동. 박정우 사건 조직 폭력배 조상필 일당 실체 드러나.
한편 작전을 마친 윤기창은 밤늦게 혼자 남은 작전실에서 정우의 영상을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정우가 시민을 구하며 끝까지 저항하던 장면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이제야 조금이라도 되갚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작전 종료는 복수의 끝이 아니라 정의의 시작이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군인의 자존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정우야,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지켜야지. 엄마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갈게. 장미숙은 박정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지만 그녀에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장미숙 앞으로 작은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내용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녹슨 군번줄 한 개, 그리고 접힌 메모지. 그 메모지에는 박정우의 필체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난 아마 제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었어. 장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메모지를 꼭 쥔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건지 엄마가 확인할게. 그날부터 장미숙은 국방부, 검찰, 심지어 국회의 민원실까지 찾아다니며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유족이신 건 이해하지만 군 내부 정보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비공식 작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관할 부대가 현재 감사 중이라 자료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장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군번줄과 메모지를 들고 언론사 앞에서 팻말을 들었습니다. 군의 명예를 지키다 숨진 아들을 이제는 엄마가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곧 SNS에서 퍼졌고 박정우 군인 사건은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마지막 통화에서 그랬어요. 엄마, 전화 못 받아도 걱정 마. 교육 나가면 신호도 잘 안 터져.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미숙의 떨리는 음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앞에 정체 모를 남자가 봉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엔 USB와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박정우 상병의 군번줄, 본래는 폐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왔다는 건 누군가 진실을 숨기려 했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동지 중 한 사람으로부터. 장미숙은 USB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천둥작전의 실제 영상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시민을 구하다 조상필 일당에게 끌려가고 군복을 찢기며 저항하던 장면, 그리고 수색대가 투입돼 조상필을 제압하는 모습까지. 이제 장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를. 며칠 후 장미숙은 지역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초청되었습니다. 작은 방송국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녹화 날 스튜디오에 선 장미숙은 박정우의 사진과 군번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미숙은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아들이 어떤 죽음을 맞았고 왜 진실이 숨겨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우는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누굴 도우러 갔던지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도 그 아이답게 살다 간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녹화된 방송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미숙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박정우 상병의 상관이었던 윤기창입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며칠 뒤 군부대 외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저의 책임입니다. 윤기창의 말에 장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누구보다 강한 아이였습니다. 훈련소 시절 면담에서도 저는 나중에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윤기창은 USB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정우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모습입니다. 정식 자료는 아니지만 진실입니다. 그날 밤 장미숙은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았습니다. 정우가 조상필 일당에게 맞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던 모습, 도망치던 시민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마지막 장면. 그녀는 그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널 지킬게 정우야. 다음 날 장미숙은 국방부 정문 앞에서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의 명예와 아들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국방부 청문회 당일 장미숙은 정우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회의장 문을 열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수많은 기자들과 참관인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유가족 장미숙 씨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오른 장미숙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숨진 박정우 상병의 어머니입니다. 말을 잇는 순간 눈물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제 아들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구하려 했고 국방부는 그 죽음을 단지 훈련 중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그날의 진실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장미숙은 USB를 들어 올렸고 화면에는 조상필 일당에게 끌려가는 박정우의 모습 그리고 수색대의 작전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인이 지키려 했던 명예입니다. 어째서 이 진실은 군의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회의장 한켠에 앉아있던 윤기창 중장이 조용히 일어나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작전명은 천둥입니다. 이 작전은 상부의 승인 없이 제 책임 하에 실행됐습니다. 순간 회의장엔 웅성임이 일었고 장군석에서 한 인사가 소리쳤습니다. 윤 장군, 지금 본인의 군 경력을 포기할 셈입니까? 윤기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외면하는 군이라면 더는 이 제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긴장감 속에 계속되었고 윤기창의 자백과 증언은 뉴스 속보로 실시간 송출되었습니다. 장미숙의 싸움은 드디어 공식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군 법무실은 윤기창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고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영웅이 된 장군, 군 내에선 외로운 싸움. 장미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정우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우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정의는 왜 늘 기록 뒤에 숨는 걸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싸움은 정우처럼 다른 청년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미숙은 국회 인권소위원회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공식 군사작전 및 희생자 예우에 관한 공청회 자리였습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진실을 밝히자, 정우를 기억하자, 군번줄의 명예를 지켜라.
모두 박정우를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미숙이 회의장에 들어설 때 기자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군번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키려던 건 단순한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책임, 그걸 가르친 건 바로 저였거든요. 그날 이후 국회에서는 비공식 작전 희생자 예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숙은 국회의원들과 면담하며 군 사망사고 관련 법안을 정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기창은 군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부대 후배들이 그를 배웅하며 거수 경례를 했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명령이 아니라 사람이다. 잊지 마라. 그날 밤 장미숙은 정우가 초등학교 시절 썼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커서 멋진 군인이 돼서 약한 사람을 지킬 거예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똑바랐습니다. 장미숙은 책상 위에 놓인 군번줄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도 무거운 쇠줄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철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야, 내 이름은 이제 기록에 남았단다. 엄마는 이제 다른 아이들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 이듬해 국회는 비공식 군사활동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제1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으며 장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우야, 너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 조금은 따뜻해졌단다. 군번줄은 유리 진열장 안에 보관되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우 상병, 시민을 지키다 명예를 남기고 전역하다. 몇 주 뒤 서울시청 근처에 마련된 시민과 군인의 기억 전시관에서 박정우의 유품이 특별 전시되었습니다. 군번줄은 중앙 유리 진열장 한가운데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고 옆에는 정우가 쓴 일기장 복사본과 함께 그의 짧은 생애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군인이 진짜 사람 살렸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서 있던 유치원생 아이가 장미숙에게 물었습니다. 장미숙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군인은 내가 사는 세상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단다. 아이의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전시관 안에는 숙연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곳을 찾은 시민들 중엔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고 군복을 입은 청년 장병들은 거수 경례를 하며 조용히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장미숙은 조용히 전시관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군번줄에 박힌 이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넌 이제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단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정말 많이.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정우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누군가가 또다시 무릎 꿇고 정의를 잃지 않도록. 장미숙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는 군번줄 하나는 곧 이 시대가 정의를 다시 말하기 시작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우의 이름이 특별법과 함께 기록된 다음 날 장미숙은 홀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흰 국화를 들고 천천히 묘역을 걸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묘비들 사이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우 상병 2000-2024 시민을 지키다 명예롭게 전역. 그녀는 무릎을 꿇어 꽃을 놓고 조심스럽게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야, 법이 만들어졌어. 너 같은 아이들이 이제 더는 외면받지 않게 됐단다. 하지만 엄마가 아직도 불안한 이유는 뭘까? 그 순간 장미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민원 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새벽에 외부 서버에서 박상병의 작전 영상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SNS에 빠르게 퍼지고 있고 왜곡된 자막까지 붙었습니다. 장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상이 어떻게... 영상엔 윤기창 중장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조작된 자막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공작으로 시민을 속인 군. 시민의 희생을 이용한 고위 장성의 명예요. 사실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윤기창은 정직 후 언론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냈고 이 영상은 그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군 전체의 명예를 또 한 번 흔들고 있었습니다. 장미숙은 국방부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진실이 묻힙니다. 다시 밝혀야 해요. 제 아들이 바친 삶이 거짓말로 끝나게 둘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장미숙은 직접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정우의 진실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국가가 말하지 않는다면 엄마가 말할 겁니다. 제작진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장미숙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사리사욕도 없었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그날 밤 SNS엔 해시태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영웅, 박정우 정의를 기억합니다. 장미숙은 화면 속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정우야,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단다. 너는 엄마의 아들이라서 고맙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녀는 다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은 일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지키는 일은 그녀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방송이 나간 직후 포털 사이트에는 박정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장미숙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은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정의는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네요. 윤기창 장군을 다시 복직시켜라. 댓글엔 응원이 쏟아졌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윤기창 장군 복직 청원에는 단 이틀 만에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장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윤기창은 조용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 정복 대신 민간인 정장을 입고 나온 그는 단상 위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긴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정우 상병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상부의 명령 없이도 사람을 구했고 저는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자석엔 침묵이 흘렀고 이내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장미숙은 윤기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 대신 그 자리에 서주셔서. 윤기창의 목소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정우가 아니었다면 저 역시 정의를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날 이후 군번줄은 더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숙은 여러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박정우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번줄은요, 한 청년이 세상을 향해 남긴 대답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정우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그녀의 강연은 조용히 울림을 주었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줄지어 악수를 청하는 청년들의 손을 장미숙은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우처럼 살고 싶어요. 그분 이야기를 잊지 않을게요. 장미숙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 저는 더는 외롭지 않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정우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군번줄과 훈련일지 그리고 말년휴가 때 쓰던 수첩 한 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속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장미숙은 수첩을 닫고 군번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알겠어. 진실은 꼭 누군가의 입으로만 말해지는 게 아니구나. 행동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남는 거구나.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마치 정우의 말없는 격려처럼 조용히 그녀의 창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다시 서울 하늘을 비추기 시작한 어느 날, 장미숙은 손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국회의사당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증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 장미숙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위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손에 해시태그 진짜 영웅 박정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우 상병의 어머니 장미숙입니다. 제 아들은 군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옳다고 믿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정의는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청문회는 뉴스로 중계됐고 다시 한번 여론은 움직였습니다. 박정우법 2차 개정안, 즉 비공식 작전 중 희생된 군인의 보훈 대상 확대안이 발의되었고 몇 달 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무렵 윤기창은 명예복직이 아닌 정식 사의로 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미숙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미숙 여사님, 저는 이제 군을 떠납니다. 하지만 정우가 남긴 질문은 제 남은 삶으로 계속 답해보려 합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장미숙은 그 편지를 수첩 속 정우의 문장 옆에 고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읍내 작은 도서관 강당을 빌려 정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첫날 모임에 온 사람은 20명 남짓. 모두 박정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한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곧 군에 갑니다. 무섭지만 정우처럼 부끄럽지 않게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에 장미숙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비로소 아들의 약속이 누군가의 내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용한 전국 조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군인 가족, 제대 군인, 시민활동가, 청년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여 묻힌 이름, 잊힌 정의를 다시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장미숙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눈물로만 정우를 그리기보단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아들의 뜻을 세상에 남기는 어른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을 무렵 박정우 상병의 이름을 딴 작은 공원이 시청 앞에 조성되었습니다. 군번줄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시민들이 놓고 간 손편지와 군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개장식 날
장미숙은 조형물 앞에 섰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저 멀리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기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군가의 약속이 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오늘도 그렇게 정우와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노인은 조용히 모자를 벗었고 아이는 어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장미숙은 정우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군번줄, 빛바랜 일기장, 말년 휴가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 쓰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장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우야. 너는 끝내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았고, 엄마도 이제야 너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장미숙은 정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길에서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우 상병 어머니세요? 저 그 영상 보고 입대 결심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용기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장미숙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그래요. 정우도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용기 내는 사람. 그날 밤 그녀는 정우가 생전에 좋아하던 장미꽃을 사서 집 안에 놓았습니다. 그 향기 속에 정우의 웃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떠 있었고 장미숙은 다시금 다짐하듯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여기서 너의 이름으로 살아갈게. 박정우라는 이름은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또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용기와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의 이름이 조용히 빛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 기억에 조금이나마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